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처음에 했던 애는 영재학교죠. 두 번째는 과학고죠. 그럼 엄마들이 뭐냐면 영재학교하고 과학고 애들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영재학교하고 과학고의 탈학생들이에요. 무슨 말이면 얘네들이 뭐냐면 영재학교가 있고 과학고가 있잖아요. 제가 좀 이따 자소서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두 개의 자소서를 보여줄 건데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거기서 문제 아이들이었어요. 과학고에서 음악만 했다 그러면 당연히 낙제, 공부의 배신 보셨죠? 그죠? 문제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면 오히려 문제아들이 눈길을 돌려서 내가 갈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뒷걸음칠 때가 이제 소자분격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뭐냐면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포스텍은 좀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 연세대 융합, 글로벌 융합 같은 경우도 보면 약 20% 내지 30% 애들이 과학고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과학고 우수 애들은 아니고요. 과학고에서 약간 똘끼 있다고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과학고 애들인데 음악에 미쳐 있거나 과학고 애인데 뭐 이제서 뭐 판타지 소설에 빠져 있거나 이런 애들입니다. 거의 다. 이게 과학고 영재 애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러니까 덕후 스타일. 약간 덕후 스타일이 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자녀를 이런 공부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微博的粉丝量，微博是粉丝是300万，它比较于艺人来讲呢，又跟艺人不一样。我之前听到另一个网红形容我们这个圈子是说是我们就是在社会中的明星。 왕홍이란 팔로우 수가 엄청난 인터넷 스타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항저우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哎呀，你们终于来了呀，是不是太浮夸？给大家看看，这里就是我的家啊！给大家看看后面，这边是为什么？我跟你讲，我们1楼到17楼都是网红，因为这一块特别招风水啊！再来看看我的这边，对，月入千万不是梦，每天早上唤醒我的不是梦想，是金钱。没有啦，开玩笑，这个还好，这只是为了激励我。 무야라는 코믹한 동영상으로 중국 젊은 여성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现在已经是凌晨3点钟了啊！可是我知道妹妹现在很怕出去遇到危险，对不对？对，因为她真的太美了。现在怎么办呢？没有关系，要防狼，对不对？我现在教大家防狼妆。首先呢，要把这个扎起来，把头发扎起来，快快快快快！ 변태 퇴치 화장법을 선보이거나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 다니며 의상, 음식 등의 정보를 재미있게 소개한 동영상도 또래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식 화장법을 선보이며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成为中国的网红，然后韩国的化妆方法帮助非常大。中间的一个工具，就是因为一般的网友去看韩国化妆品的那些使用方法的时候，就会有一些看不懂，因为那个字幕再怎么样翻译过来，也有一些小细节他们不会太知道，然后就会需要我们这种就是去看去学，然后用我们的语言方法告诉大家，它方法帮助对我们网红也非常的大。 한국 화장법을 알리며 왕홍이 됐고 왕홍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会比较有购买欲哈，最近很流行这样的，就电脑强修的方式已经不流行了，最近比较流行网红的这种模式卖。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판매가 늘면서 회사까지 차렸는데요. 他的眼妆哈， 한국의 새로운 화장법을 연구하고 한국산 신제품도 놓치지 않습니다. 요즘은 한류 열풍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就是卖到像是这次我推的那个 The Same 的那个口红，我就发了一个视频，现在已经有1万多笔了。然后加上上个月我们店铺第一次上新的时候，水光针面膜也是卖到1万多笔，真的太美了，就是没有什么可以 P 的，对吧？好，真的是为难你了，每天必须要 P 一下，可是没有办法 P。对的，太美了。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만 10개, 주문량은 하루 3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20대의 나이에 약 65억의 매출을 올리며 무야라는 꿈의 수익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就是我开店铺呢，我为什么开这个店铺呢？也是到后来就很多人问我，啊，你可不可以做代购呀，会怎么样？因为我是不可能卖假货的嘛。然后我就想，那就与其韩国化妆品这么受欢迎哈，那我就自己开个店卖韩国的化妆品。所以我现在卖相当于就是反正销售前3都是韩国的化妆品，也是很受我们中国人的认可的。 이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딴 게 아니라 중국에서 그 홍콩의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일을 안 하고 집을 살 게 6년 걸린다는데 홍콩은 17년 걸려요. 그리고 북경의 부동산 값은 어마어마해요. 근데 얘가 20억짜리 살아요. 얘가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딴 것 때문에 본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화장법 배워서 화장법에 우리나라 사람이 설명한 거랑 중국 사람이 설명한 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에 맞게 각색해서 그걸 했어요. 근데 팔로워가 몇 천만 명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면서 뭐냐면 나도 그 화장품 사고 싶어. 아 그래? 그럼 내가 쇼핑몰을 열지. 해서 매출액이 140억이에요. 얘네들은 그거 보면서 그냥 찍어서 올려버려요. 무슨 말이냐? 신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법대 나와서 옛날에 성공 패러다임이 아니라니까 지금. 월급쟁이 해가지고 북경에서 20억짜리를 어떻게 삽니까? 근데 젊은 애가 살아요. 그리고 여기 그 460회인데 한번 보시면 뭐냐면, 저도 놀란 게 뭐냐면, 한국식 삼겹살집인데 삼겹살집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태극기에 꽂혀 있어서 주인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중국 사람이야. 젊은 애 것도. 한국에 와서 홍대 앞에 와서 새로운 트렌드 조사하고 가져서 그대로 카피 떠서 만들어. 그러니까 중국 애가 한국에 와서 앞선 거 배워서 그대로 카피 떠서 만들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상해 가서 뭐 좀 해보자 우리. 왜냐면 상해에서 성공하잖아요. 중국은 격차가 50년이에요. 10년 뒤면 중간도시, 10년 뒤면 중간도시 계속 가요 이게. 그래서 상해에서 뭔가 팔렸다면 50년간 물고 먹었어요 아이템을. 그래서 이런 애가 나오고요. 그 편집한 겁니다 이게. 원래 좀 화질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한국에 유학 오네요. 중국인데. 바로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들어와 사업 수완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떠오르고 있는 국내의 한 화장품 회사를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중국 젊은이들입니다. 맨 위에 보이시는 제품이 저 특허를 획득을 했고요. 회사 측은 자사의 화장품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중국 여성들은 마치 기자처럼 취재를 합니다. 이들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SNS에 올려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일명 SNS 기자단. 한국에 온 중국인 유학생이 차린 씁니다 창고라는 회사 소속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워낙 한국 드라마 많이 봐가지고 항상 뭐뭐 씁니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씁니다이라는 것은 한국이라는 대명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회사들이 중국 진출하고 싶을 때 아 여기 씁니다 창고 찾으면 된다, 그런 회사가 만들고 싶어요. 개인 SNS에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대리상들이 중국 유통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대리상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일종의 통로를 만든 겁니다. 저희 가입한 사람이 그 대리상들, 저희 대리상이라고 하는데 좀 10,000명 정도 넘었어요. 매출은 처음에는 많이 없는데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매월 20보 매출이 나가고 있어요. 한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중국인이 되고 싶다는 그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물건 다 잘 들어온 거죠?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중국 유학생 중 상당수가 대리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큰 약점이었습니다. 이게 배송 정보 조회할 때 소비자들이 이거 한국에서 발송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 관심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배송 조회를 바로 하시게 되면 바로 한국 지사 접수라는 내용과 성장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가짜가 아닌 정품을 신속하게 배송하는 것이었죠. 예. 솔직히 얘기 드리면 가품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중국 소비자들이 따져요. 이 제품 정품인지 아닌지.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한국에 있으니까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젊은 주링허우들은 한류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류를 호재로 여기며 승승장구 젊은 사업가 반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나라 화장품도 얘네들 왕후, 파워블로그에 힘을 들이지 않으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한국에 유학한 여대생인데 중국이에요. 중국 애들이 이제 직구를 하고 싶어.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사다 줍니다. 여기서 한번 받아가지고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애들이 사기가 많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을 수 있게끔 한다. 그러니까 직구 사이트를 연 거예요. 여기 유학 와서. 그래서 월 매출액이 20억이에요. 여대생이. 근데 계속 늘고 있어요. 제가 저번 간담회 때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아는 애 굿바이 엔젤이라고 애견 장례 사업에서 월 3천 번다고. 여직원 하나 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왜 드리냐면 얘가 만약에 우리 애가 서강대 야택이는 어디 4개 학교가 있는데 여기 못 들어간다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근데 어떤 짓 하냐. 엄마들이 대학원 간대. 그럼 돈 대줘.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나와서 할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뭐 해야죠? 공무원 준비해요. 대표적인 애가 우리 25살 먹은 선생님이에요. 변리사 준비 3년에다가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애가 수지고등학교에 연세대 생명과학과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또 체면이 있어. 그러니까 9급 공부 하나 안 하고 얘가 5급 공부해요. 꼴값을 떨죠. 내가 연세대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5급 정도는 해야지 생각해. 1,000만 원씩. 서울대 출신도 지금 7급, 9급으로 들어오고 있고 저번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변호사가 9급 공무원 시험에 지원했죠. 가산점 받으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왜 지원했냐면 9급에 작년에 7급 시험 떨어졌대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성공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장, 여기 우리 그 대학 설명 이제 그만하고 이제 뭘 보시냐면 이 종이를 드린 게 있어요. 이게 요 세 페이지짜리. 이걸 제가 어디서 베낀 거냐면 판을 읽어라는 책이 있어요. 판을 읽어라. 이거 알파고 때문에 문제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세돌하고 같이 쓴 책이래요. 그래서 발췌가 된 건데 쭉 보시면 비즈니스에도 패턴이 활용된다. 그 다음 패턴을 읽는 메가 트렌드 1페이지가 그거예요. 시간 나시면 보시고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중간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중간에 부를 가져다 주는 패턴. 작은 부자는 땀으로 되나 큰 부자는 이거 못합니다. 하늘이 낸다는 말을 흔히 한다. 그러나 패턴을 이해하면 큰 부자가 되는 길도 눈에 보인다. 큰 부자는 패턴이 만든다.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거나 복권 당첨 등으로 일확천금을 얻은 경우가 아닌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큰 부를 만들 사람의 비결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성실함과 남다른 노력이 그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인보다 10,000배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꼭 일반인보다 10,000배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진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과 같은 억만장자에게도 똑같이 하루는 24시간이다. 누구에게만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러기에 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10,000배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물리적 시간상 불가능하다. 세상에는 열심히 노력하고도 실패한 사람이 많다. 평생을 부지런히 일하고도 편기에 곤란을 겪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부지런하다고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 부지런한 사람도 부자가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만큼 어렵다. 저축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될까? 그렇지 않다. 토마스 에디슨은 젊은 시절 돈을 모아본 적이 없다. 돈을 벌면 모두 책과 실험제를 사는 데 썼지만 그럼에도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우량 주식 등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까? 어느 정도 이익은 없겠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 남들이 다 아는 투자처에는 큰 돈이 생길 수 없다. 제로섬 사회를 주창해 미래학자로 명성을 하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경제입니다. 경제경영학부 교수인 레스트 서로는 급격한 변화와 불일치가 일어난 상황에서 기회에 투자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안내한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급격한 변화와 불일치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남보다 먼저 기회를 보고 그 기회에 투자를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비밀이자 패턴이다. 기존 경쟁 시장인 레드오션에서 경쟁하지 않고 블루오션을 개척한 사람이 바로 큰 부자가 된다. 그들은 경쟁자를 이기는 데 투자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 공간을 구성해 고객 가치를 창조한 사람이다. 그래서 얘가 나옵니다. 이제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는 블루오션을 개척해 부자가 된 가장 대표적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화폐 가치로 따져서 록펠러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1850년 펜실바니아에서 유전이 발견되며 미국에는 석유 유전 투기 붐이 일었다. 천연 석유는 태우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인화성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천연 석유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 불확실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려는 생각에 많은 사람이 유전을 사들였다.
이때 존 록펠러는 원유 시차 시장이 아닌 정제 시장에 큰 기회가 있다고 보았다. 원유에서 가스와 태울 때 나는 고약한 냄새를 제거하면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록펠러는 중류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멜 안드레스를 영입해 원유 제조소를 열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엄청난 수요에 록펠러는 곳곳에 정제소를 건설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그리고 1870년 30세 스탠드 오일을 창립했다. 록펠러는 정제시장이라는 기회를 남보다 먼저 보고 그 기회에 먼저 투자했다. 이 선택으로 최고 부자가 되었던데 여기 부자가 된 거 이 중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점 카르텔을 만들어요. 석유에 대해서.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가 됐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서 생각한 거죠. 우리는 록펠러가 아니니까. 어제 신문에 왜 록펠러 예를 제가 발췌했냐면요. 어제 록펠러 위클리 비즈에 록펠러의 5대 손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편의점에 가셔서 조선일보의 토일자 Y하고 위클리 비즈만 6개월 정도 읽어도 되게 똑똑해져요. 그러면 그거 읽는데 6시간 걸립니다. 그럼 부모님 전화가 와요. 왜 애한테 그거 읽혔냐고.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애니까 당신의 현실 감각은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패턴을 읽고 있는가? 그 패턴을. 내가 패턴을 따라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 패턴에 맞게끔 우리 애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그 포켓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포켓몬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닌텐도의 자회사예요. 그 다음에 나이엔틱이라는 구글 자회사, 구글이 아니라 구글입니다. 구글 자회사가 만든 거예요. 포켓몬고를. 컨텐츠하고 기술이 결합한 거죠. 컨텐츠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20대까지는 포켓몬스터 갖고 놀면서 컸어요. 우리 때하고 틀리죠. 40대, 50대는 포켓몬하고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초표를 안 끊죠. 그래서 증강현실이고, 그런데 제일 돈을 많이 번 수혜자가 닌텐도 컴퍼니하고 나이엔틱이 아닙니다. 수혜자가 플랫폼 회사입니다. 플랫폼이 뭐냐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이 그걸 갖고 있죠. 샤오미가 싸게 팔아도 남는 이유가 뭐냐면 샤오미는 어디서 돈을 버냐면 운영체제에서 돈을 벌어요. 삼성이나 LG는 휴대폰을 한번 팔아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운로딩 받을 때 30%가 무조건 구글 안드로이드에 가고 애플 아이폰은 애플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먹은 거냐면 지금 구글에서 40% 먹은 거죠. 30% 플랫폼으로 먹은 거고 안드로이드로. 자회사가 10% 먹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는 할 수 없어요. 그만한 역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주변에 떨거지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거기서 벌리니까. 지금. 그러니까 패턴을 읽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패턴을 읽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